참교육을 위해 일진에게 다가온 남자 강호. 강호는 경찰도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을 의뢰받아 직접 해결하고 있었는데, 특히 일진들은 강호를 만나면 걸어서 못 돌아갔죠. 여기 서울의 한 거리. 언능은 싸게 들어와라. 여기 차 사장님 인사들 해라. 안녕하세요. 이번에 들어온 신상 어때? 뒷탈 없는 거지? 하루 이틀 장사해? 잘못된 노동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 전대미문의 특수반이 등장합니다. 전문 해커 신혜, 현장 주변 CCTV를 빠른 시간에 조작할 만큼 상당한 실력자였고, 핫도그를 좋아하는 독은 현장 인테리어와 파이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했죠. 야, 무슨 일이야? 이상하지만 하잖아요. 특수반의 임무는 바로 시작됐고, 놀다 가시지 여기서 왜 진상짓이야? 꼴사납게! 그리고 손님으로 위장해 깽판을 치며 상황을 만드는 특수반 리더 강호. 아씨. 강호는 작전 지시와 싸움 실력도 겸비한 특수반의 에이스였죠. 내가 여기 여자애들 미성년자인 거 모를까봐? 확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릴까 보다. 오빠들! 불량식품 들어왔다. 이때 미친개 핫도그 독이 등장하면서 신상 알바들은 도망칠 기회를 얻게 되고, 마음 편히 퇴치 작업에 몰입하는 독은 상대가 누구든 몇 명이든 상관없이 핫도그의 명성답게 한번 물면 뜨거운 맛을 보여줬죠. 조금만 기다려. 와우, 신고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오셨을까? 당신들 뭐야? 특수반의 마지막 멤버인 소연, 당신 뭔데? 동부지검 검사. 검사까지 사칭하는 특수반의 팀명은 K클리너. 자, 오늘 다들 고생 많았다. 건배! 건배! 야, 소연아. 너 나한테 뭐 할 말 없냐? 뭐? 너 뒤져서 나오면 한 장에 한 대씩이다. K클리너의 소연은 도벽이 심해 강호에게 수시로 걸리게 되는데요. 사실 소연은 남의 재물을 잘 훔쳤는데 알바를 하던 중 하필 돈을 발견했던 것이었죠. 야, 너가 매번 이러는데 너에 대한 믿음이 있겠냐? 아니, 나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도 없나? 어? 제발 그만 좀 해라. 어? 알았어. 고생들 많았다. 일진들에게 아르바이트비를 상습적으로 뜯기는 또 다른 피해 사건들이 접수되었어. 그리고 특수반은 경찰이 해결하지 못한 미제 사건을 외부로부터 의뢰받고 있었고, 하여튼 사건 파일 전송했다. 오케이. 한 사건이 종료되면 바로 다음 사건이 접수돼 사건을 위한 출동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접수번호 213번 박동현. 이상한 알바앱을 가입 때 자기 급여를 일진들에게 착취당해 왔대. 이상하네. 새로운 사건은 한 알바 앱으로부터 시작되었는데, 알바 펑크냈냐고. 미안해. 몸이 안 좋아서. 일진을 통해 약자에겐 강제로 시키게 하였고, 접수번호 214번 이미란. 앱에 가입하면 술도 공짜로 먹고 돈도 벌 수 있다고 했나 봐. 근데 자기가 받을 돈의 상당액이 앱을 소개시켜준 언니들에게 자동적으로 입금된다는 사실을 몰랐대. 그럼 그냥 알바를 그만두면 되잖아? 놀고 싶은 친구에겐 환심을 산 뒤 협박을 이어오며 수익을 챙겼죠. 사건을 의뢰받은 특수반은 현장으로 출동하였고, 미친개 핫도그 독은 남자 일진들을 담당하며 어차피 대화가 안 될 애들인 걸 알아 긴 말 없이 무력으로 때려눕히기 시작합니다. 잠깐만. 야, 들어올 거면 깜빡이를 좀 켜고 들어와라. 문 안 깔아? 알게 된 정보로는 알바 앱이었기 때문에 일단 참교육을 시켜준 후 핸드폰을 보기로 했죠. 알고물? 같은 시간 여자 일진은 소연이 담당하고, 아줌마 뭔데? 너 몇 살이니? 아줌마가 알아서 뭐 하시게요? 아줌마. 소연은 신분을 속이는 역할도 담당하지만 이렇게 여자 일진들을 상대하기도 하죠. 알골물과 연관된 사건인 걸 알게 된 특수반은 운영 형태를 조사하기 시작했고, 버는 돈의 20%는 알고모래, 40%는 중개해준 매니저에게 자동으로 이체가 돼. 근데 더 큰 문제는 일진들이 이 앱을 통해서 왕따들을 관리한다는 거야. 앱으로 삥을 뜯는 거네. 빙고. 최초 만들고 운영하고 있는 사람을 찾기로 하죠. 근데 누가 알고물을 만들고 운영하는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 현재까지 알아낸 건 사업자 등록을 낸 주소뿐. 그럼 나는 여기 주소지를 찾아가 볼 테니까 신혜야, 너는 계속 정보 좀 찾아봐. 강호는 지시를 한 뒤 바로 알골몰의 사업장 주소로 오게 되는데, 현장에 와보니 꽤 오랫동안 인적이 없던 것으로 보이는 공간이었죠. 그래도 작은 단서라도 찾아볼까 하는 강호는 운 좋게 명함 하나를 발견하게 되고, 이후 알골몰의 해킹 상황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해킹은? 해킹을 시도하면 30초 안에 해킹 위치가 추적당하는 프로그램이 깔려있어.
뚫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 30차 해킹 못하면 우리 IP가 역추적 당한다는 소리야? 국정원까지도 터는 네가 이 정도면 그쪽에도 꽤 유능한 해커가 있다는 소린데. 상대는 오케이. 생각보다 쉬운 레벨은 아니었고 나 지금 명함 하나 보냈거든? 일단 발견한 명함이 알골물과 연관이 있는지 추가 조사를 해보는데 역시나 명함의 클럽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죠. 오케이. 뭐 방법이 있겠지. 기억나는 것 같기도 하고. 같은 시간 독은 제휴된 업체를 찾아가고 그럼 이 앱은요? 아 글쎄요 이거. 아 근데 다짜고짜 신문을 하듯 몰아가는데 뭐 하는 분이셔? 대화가 길어지면 핫도그식으로 입을 열게 합니다. 아저씨 지금부터 이빨 까면 알았어. 아유. 예상대로 불법이었다는 걸 알게 되죠. 아니 우리가 불법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그 앱에서 알아서 알바비를 주는 줄 알았지. 아니 뭐 얼마를 떼가는지 뭐 우리가 알게 뭐야? 너 이리 와봐. 좀 우린 안 써. 걸리면 벌금이 얼만데. 애들은 집에 가라. 같은 시간 소연은 학생 신분으로 알바를 하고 싶다며 바를 찾았고 안 돼. 이걸로 가입하면 써주실 거예요? 이거라면 내가 믿고 쓰지. 당연히 안 될 걸 알았지만 알골모를 꺼냈을 때 달라지는 태도를 확인합니다. 왔어? 그런데 그때 의심하는 바 사장이 그 사이 알골물 관계자를 소환하는데 순발력 좋은 소연은 쉽게 제압하죠. 나 웬만해서 이런 거 잘 안 보여주는데. 잘 못 봤는데요. 어머 죄송해요 검사님 제가 몰라봬가지고요. 어머 이걸 어쩌나. 이후 검사 신분을 꺼내면서 대화를 이어가 보기로 합니다. 한편 알골모를 운영하는 장소로 이곳저곳에서 털린 식구들이 하나둘 모이게 되고 야 니네 또 왜 이렇게 이목구비가 아수라장이냐? 아닙니다 형님. 내가 지금 큰형님 때문에 신경을 쓸 수가 없으니까 니네가 알아서 없어는. 형님, 저 아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 중간 관리자인 필승은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보고를 받게 됩니다. 경찰이야? 경찰은 아닌 것 같고 검찰인가? 검찰? 걔네들이 왜? 맞습니다 형님. 빨간 머리라고는 그 촌스럽게 변장하고 움직이는 새끼 있었습니다. 열받은 필승은 이곳으로 데려오라며 강력하게 지시하죠. 그날 밤 강호는 배달원으로 위장하여 명함에 있던 클럽을 찾았고 안녕하십니까. 신임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동안 머물던 손님처럼 보이기 위해 뒷문으로 잠입하는 전략을 세웁니다. 타겟을 발견한 강호는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되는데 형님. 왜 이렇게 취하셨어? 형님. 오늘 2차 가시자면서 왜 이렇게 취하셨어? 누구? 술을 얼마나 취하신 거야? 동생도 못 알아보고? 탁월한 연기력으로 분위기를 조성하게 되죠. 야 니들 민자지? 아니에요. 얼굴에 다 써져 있는데 알고물 때문에 여기 잡혀 있다고. 어떻게? 내가 알고물에서 빼줄 수도 있는데. 진짜요? 강호가 판을 짜는 사이 뭔 소리고 이거? 배달원의 행세가 뒤늦게 들통나게 됩니다. 알고물을 만든 새끼가 여기 자주 온다는 얘기지? 충분한 시간을 가진 강호는 회원을 통해서 주요 정보를 얻게 되고 아 무슨 라이트 그랬던 것 같은데? 아 그릴라이트. 저 귀여운 새끼 저거. 벌써 보셨어? 가야 할 때가 오자 거침없는 선빵으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일전에 한번 경험해본 멤버들이었고 좁은 통로였기 때문에 한 명씩 조지면서 탈출로를 만들어 나가는데 굳이 독이 없어도 될 정도로 충분히 혼자 상대하며 무사히 탈출하는 데 성공하죠. 필승은 또 열이 받는데요. 알골몰의 해커로부터 특수반의 행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이름은 청소업체인데 급식들 사건 해결하는 뭐 흥신소 같은 겁니다. 목적은 잘 모르겠는데 딱 보니까 한 서너 명이서 같이 움직이는 것 같고. 그런데 그때 필승이 강호를 보고 아는 사람인 듯 웃음이 나기 시작했고 슬슬 우리 쪽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가 예전 동지라 반가웠죠. 이리로 데리고 와. 빨리 가! 사실 강호와 필승은 한 조직에 있던 그린라이트 창립 멤버였습니다. 너네가 보면 알겠지만 당한 애들이 한둘이 아니야. 같은 시간 특수반도 다음 작전을 짜는데 잠깐만. 얘한텐 내가 가볼게. 야 도가. 독은 피해자 중 한 명과 연관이 있는 듯 급하게 나갔고 오케이. 강호는 소영과 신혜에게도 추가 지시를 내리며 다음 작전을 위해 준비합니다. 천천히 하고 있어봐. 나 잠깐 나갔다 온다. 잠시 후 알골몰에서도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인마들 자꾸 접속 시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켜봐. 신혜도 IP가 안 잡히는 장소에서 해킹을 계속 시도하며 막강한 알골몰의 방어를 뚫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영업 끝났습니다. 야, 나가모. 자. 강호는 그린라이트 창립 멤버였던 철호를 만나러 왔고 근데 넌 뭐 어떻게 지내?
깜빵 간 거 아닌가 걱정했잖아. 나는 그냥 조그만하게 청소업체 안에 냈어. 뭐 청소? 필승과도 아는 사이니 혹시 아는 정보가 있을지 물어보죠. 야, 철우야, 필승이 소식 좀 아냐? 아니 그때 이후로 나도 본 적 없어. 필승이는 왜? 그냥 궁금해서. 얼굴몰에서 먼저 신호를 잡으며 상황을 유리하게 가져가죠. 한번 들리십시오. 죽여줍니다. 그날 저녁 복은 과거 같이 복싱하던 동생이 피해자 중 한 명이었는데요. 하루라도 빠지잖아? 수수료에, 계약 위반 위약금에. 현재 상황을 알고 싶었죠. 다른 애들은 다 똑같아. 양코치한테 속아서. 양코치? 돈 많고 백 있는 게 진짜 실력이야. 한 대 치겠다? 동생은 양코치의 제안으로 얼굴몰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돈을 벌려다가 양코치에게 속았던 것이었죠. 너 뜯긴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형이 나선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소연도 피해자 중 한 명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고 돈이 필요했어요. 돈 많이 벌 수 있다면서 앱 하나를 소개시켜줬어요. 피해 방법과 형태에 대해 네. 더 자세히 듣게 되는데 수수료에 이자에 위약금이 뭔 알바비보다 더 나오는 거예요. 얼굴몰에게 당한 피해 금액과 강제노동이 생각보다 크게 느껴졌죠. 사무실로 돌아가던 소연은 얼굴몰 조직을 만나게 되고 기가 막히고만. 시간 좀 있을까? 누나가 말이야. 사실 동부지검. 공부직은 검사님이시잖아요. 딱 기가 막혀. 일전에 바에서 한 방 매겼던 걸 기억 못해 다시 한번 검사 사칭을 하다가 잡혀가게 됩니다. 아이, 니 나 기억 안 나냐? 답 없다 너. 그치? 그러지 말고 좋은 알바 자리 하나 알아봐 줄 테니까 운동 그만두고 돈 버는 게 어때? 근데 넌 진짜 재능이 없어. 다음날 양코치는 또 한 명의 회원을 찾기 위해 얼굴몰을 제안하는데요. 너 돈 없지? 양코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독은 체육관을 찾아오고 사람 참 안 변해. 응? 중간에서 뜯어간 돈이 한두 푼이 아니던데. 피해 보상은 나중에 받더라도 지금은 한 대 때려주고 싶었죠. 후련하게 풀고 한잔하는 독은 잠시 화장실을 찾게 되고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가는데 위치를 따낸 얼굴몰이 소연에 이어 독까지 기습을 시도하죠. 그러나 눈치 빠른 독이 상대를 알아보는 선빵을 날리지만 기습적으로 많은 숫자 앞에선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을 마치고 돌아온 강호는 멤버들이 연락이 안 되자 이상했는데요. 사무실은 난장판이 됐고 야 신혜야, 야 신신혜! 다행히 잡히지 않은 신혜에게 그때 상황을 듣게 됩니다. 어디 안 다쳤어? 어떤 놈들이 떼거지러 와서 다 때려 부수고 갔어. 독이랑 소연이는? 몰라, 다 연락 안 돼. 그리고 알 수 없는 번호로 전화가 오고 여보세요. 네 친구들도 여기 되게 잘 있어. 너 필승이냐? 필승아, 진짜 뒤진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여기저기 들쑤시고 다녀? 응? 서로 정보를 알게 된 이상 지금부터는 스피드가 생명이었죠. 됐고 얼굴 한번 봐야지. 주소 찍어라. 강호는 강력한 필살기가 필요했고 신혜야, 바이러스 하나만 만들어줄래? 알고모를 완전히 없앨 수 있네. 부탁할게. 신혜에게 부탁한 후 얼굴몰을 찾아가기로 합니다. 한편 잡힌 소연과 독은 정신이 들기 시작하는데 아 머리야. 야, 이거 안 풀어! 빠져나갈 방법을 찾던 소연과 달리 독이 들이대자 괜히 안 막힐 입까지 막히게 되죠.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알아? 동부지검 검사라면 소연 역시 또 기억을 못하고 검사를 내세우다 입이 막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운 좋게 유리 파편을 발견한 소연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 하고 육개장을 다 먹기 전에 밧줄을 끊으려 했죠. 강호는 분노의 발길질로 존재를 나타냈고 아니 생각보다 얼굴이 좋네. 강속구로 성공을 하죠. 야, 다 먹어서 얼른 치워라. 그리고 대화 없이 바로 얼굴물 조지기에 돌입하는데 이제는 하도 만나서 숫자가 많더라도 전혀 어렵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고 빠르게 마무리한 뒤 신혜가 만들어준 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것만 생각합니다. 강호가 시간을 버는 사이 소연과 독은 다시 자유로워졌고 특히 맨정신에 벼르고 있던 독은 물 만난 물고기처럼 날아다녔죠. 강호와 독이 힘을 합치니 특수반을 도발한 참교육이 제대로 시작됐는데 중간 관리자이자 그린라이트 멤버였던 필승 역시 힘을 못 쓰게 되고 해커까지 잡아 얼굴몰에 몰락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해킹 프로그램도 다룰 줄 아는 만능 강호. 왜 이래?
그렇지만 알골몰의 사전 방어로 바이러스는 먹히지 않았죠. 잠시 후 소식을 들은 알골몰의 보스 본드장이 등장하고 이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대가리 좀 잡아봐요.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보스 본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필승을 아웃시켜버립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무사히 다시 모인 특수반. 본드장에 대한 제보가 하나 들어왔다. 최근 알고모를 중국에 팔기 위해 중국 쪽 바이어들과 접촉해왔고 본드장과 다음 접선 장소에서 접촉할 거라는 정보야. 오케이. 그럼 우린 그날을 노리면 되겠네. 특수반은 그날을 위해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일주일 뒤 是的，我们刚到韩国宣战出发了，好的没问题，马上就在联合所我们的见面了。 특수반은 중국 바이어의 차를 미행하다 한적한 장소에서 받게 되고 이번에는 소연이 임산부로 위장하여 연기를 시도하는데 아유, 어떡하나 죄송해서. 죄송해요. 아, 근데 급정거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아줌마가 뒤에서 지금 봐온 거잖아. 말도 안 되는 주장으로 바이어와 실랑이를 하게 되죠. 잠깐. 왜 이래 갑자기? 애가 나오려나 봐요. 대기가 길어질 것 같아 작전을 변경하게 되고 최대한 시간을 끌어주면서 나머지 한 명도 다가오길 기다리게 됩니다. 你在干嘛呢？给钱粮食出发。 작전대로 나머지 한 명도 차 밖으로 나왔고 대기하고 있던 독과 합작하여 2명을 제압하죠. 이 카메라를 통해 보이는 모든 게 나중에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거야. 특수반의 준비는 완벽했죠. 欢迎光临，到东这点点。 바이어로 완벽하게 위장한 강호와 소연은 접선 내부까지 들어오는 데 성공했고 그토록 찾던 알골몰의 주인 본드장을 만나게 됩니다. 앉으라고 해. 진짜 닝탕 가오신 칭죠. 본드장 역시 비밀 조직인 바이어들의 얼굴을 오늘 처음 봤기에 알 수 없었고 我们向要先确认一下，你带来的钱，请把带来的包给我们看一下。 빠른 시간에 거액의 현금까지 준비한 특수반은 이대로만 흘러가길 바랬는데 이걸 중국에서 돌리면 니들은 떼돈을 버는 거라고. 이제 바이러스용 USB를 노트북에 꼽기만 하면 돼. 방해꾼이 등장하죠. 바로 필승이 버려지고 중간 관리자 자리에 오른 해커. 거리 위치랑 시간이랑 싹 다 까발렸습니다. 이 새끼들 다 가짜입니다. 필승은 버려진 슬픔으로 알골몰을 배신했고 쉽게 풀리는가 했더니 타이밍 더럽네. 강호는 지금이 최후의 대결로 생각했기에 한순간도 방심 없이 집중했고 쉬운 상대는 빠르게 정리해 나갑니다. 그리고 알골몰 조직과는 다르게 실력자로 보이는 본드장의 부하들이 등장하고 혼자서 감당하기 조금 버거울 때 독이 지원을 오게 되죠. 인원이 분배되어 다시 시작된 싸움에서도 생각보다 고전하게 되는데 하필 독은 상대가 2명이라 힘을 쓰기 힘들었고 강호 역시 1대1이라면 자신 있었지만 밀리게 됩니다. 그런데 운 좋게 잡힌 소화기 분사를 통해 변수를 만들게 되고 강호와 독은 기회를 살려 엘리트 요원 3명을 박살내는 데 성공하죠. 이제 남은 사람은 본드장 1명. 본드장은 보통의 무게 잡는 보스치곤 실력이 막강했는데요. 그간 상대했던 어떤 사람보다 레벨 차이가 엄청났죠. 바이러스는커녕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상황. 그때 배신자였던 필승이 정신을 차리고 강호를 도와주기 위해 있는 힘껏 본드장에게 향합니다. 결국 강호는 알골몰 파괴와 잃었던 친구까지 다시 찾으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너 라이터라고 알고 있냐? 여기 맨주먹계의 전설적인 남자 최성빈. 그 회장 암살 시도 사건 말입니까? 그때 말이야 문지기 하던 말단 꼬맹이가 회장실 앞에서 20명을 묶어둔 거야. 근데 이 새끼가 주머니에서 뭘 꺼내더래. 라이터. 라이터로 20명 어째 상대하니까? 성빈은 자신이 모시던 건설회사 회장을 지키기 위해 라이터 하나로 조직원 20명을 때려눕혔던 미쳐버린 싸움 실력의 남자였죠. 그로부터 1년 후 성빈은 행적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었고 그의 얼굴을 아는 사람은 몇 없었습니다. 한적한 동네의 포장마차. 그래서 어찌했습니까? 그 이후로 라이터라는 별칭이 생기고 대형어선 넘버 3가 된 거야. 지금 대우건설 회장 바뀌지 않았습니까? 야, 그럼 이제 넌 어떻게 쏜다?
은퇴했더라. 양아치 짓 하는 게 싫다고 개겼다가 잘렸다는데. 이곳에서 한잔 찌끄리던 조폭 베드로와 용호. 소주 한 명 더 주이소. 이 둘은 여기서 알겠습니다. 아이씨, 소주 시원한 거 없는겨? 하필이면 차가운데요. 나 단호하네. 정체를 숨긴 성빈에게 시비를 털게 되지만 무슨 일이십니까? 시원한 거 달라는데 없는겨? 편의점에서 시원한 걸로 금방 사다 드리겠습니다. 딱 한 병만 마시고 가려니까는 갖다 주이소. 예, 알겠습니다. 싸움을 다시 하지 않기로 다짐했기에 참게 됩니다. 밤에는 포장마차 알바를 하고 낮에는 취업 준비를 하던 성빈. 안녕하십니까? 앉으세요. 성빈은 조직 생활을 해서인지 최성민 씨? 네. 고등학교는 왜 중퇴를 하신 거예요? 예, 뭐 알겠습니다. 운동을 좀 했습니다. 말투와 행동이 회사와는 맞지 않았는데요. 심지어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기록까지 가지고 있어 한 번도 합격을 해본 경험이 없었죠. 그날 저녁 아이고, 장사 마감했습니다. 만취 상태의 손님이 찾아오고 딱 한 잔만 마십시다. 식재료도 다 떨어지고 해서. 가져오라 가지고 와. 씨, 또 주면 될 거 아니야. 씨. 뭘 봐, 씨. 술 가져와. 듣던 중 불편한 성빈은 아, 진짜 보자 하니까 이 세계 이거. 선을 넘는 말투에 보내버리고 싶었는데 나와. 왜 쏘냐, 이 새끼야? 정말 죄송합니다. 또 석준의 행동으로 화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이런 사장 석준은 성빈의 변화를 바라게 되죠. 너 오늘 회사 면접 봤다면서? 막노동이나 하려고요. 각별한 사이인 두 사람. 성빈아, 나 여행 갔다 올 테니까 가게 좀 제대로 봐라. 나 도와준답시고 띄엄띄엄 오지 말고. 반장님, 저 오늘 못 보셨어요? 가게에서 손님 받으면서 사람 상대하는 법 좀 길러봐. 석준은 성빈이 소중했기에 큰 결심을 하게 되죠. 대신 일하는 동안 주먹 안 쓰기로 약속하자. 그렇게 성빈은 운영을 맡게 됩니다. 재료를 사기 위해 시장에 온 성빈. 성빈은 주어진 재료만 보면서 하나씩 보게 되는데 인상이 강해서인지 괜한 오해를 받게 되고. 이젠 시장까지 와서 스토킹하세요? 예? 자꾸 이러시면 경찰에 신고합니다. 알겠어요? 처음 보는 여자 진아에게 한 소리 듣게 되죠. 아, 내일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기로 했단 말이야. 떨어진 성빈의 지갑. 나 잠깐만 끊지 마. 지나가던 학생 주민은 성빈의 지갑을 노리게 되는데 저기요, 아저씨. 취준생 지갑이라 별 볼 일 없자 이거. 바로 돌려주면서 다시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자, 나가세요. 잠시 후 가세요. 술 마시고 싶으면 민증 가지고 오세요. 꼰대처럼 굴지 말고 그냥 술 주세요. 몇 번을 말해. 씨발, 진짜 확 그냥. 일진들이 방문하고 아저씨 또 뭐냐? 친구 부른 거구나. 그럼 나 친구 불러볼까? 나 친구 존나 많아. 다급한 성빈은 막아보려는데 조폭 용호가 잠시 나오게 되죠. 그냥 가자. 어? 뭐야? 순간 쫄아버린 일진들. 죄송합니다. 와, 이리 시끄럽노 이 족비리 새끼들아. 죄송합니다. 안 크잖아. 상황은 문제없이 일단락됩니다. 가끔 들리는 단골인데 숲속에 아들 있으면 말씀하시오. 들어가세요. 아이고, 대단하십니다. 형님, 그래도 제가 제일 잘 알아다니지 않습니까? 닥치라고 술이나 쳐 마셔요. 예. 그렇게 베드로와 용호는 다시 한잔 찌끄리게 되고. 기분 안 나쁘세요? 그 고삐리 애들? 성빈은 왜 참아야 되는 건지 궁금했는데 모든 일을 폭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짐승이지.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지. 석준의 말에 문득 옛 기억이 생각났죠. 넘버 3 시절의 성빈. 언제까지 풀도구리면서 살 거야? 성빈은 잘해왔는데 내가 무슨 아까부터 말이 없어. 회장님을 제낀 이영택이 마음에 안 들었죠. 이거 큰 건이야 임마. 양심에 찔려? 회장님도. 이후 성빈은 아버지가 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까지 아버지 타령이냐. 이제 내 회사고 내가 회장이니까 내 말 들어야지. 이 생활을 벗어나고 싶었고. 아이 어린 놈이 회장이라고 깝치니까 듣기 싫어? 주먹밖에 쓸 줄 몰라 이 바닥에 뛰어들었지만 이제라도 그만두고 돌아가겠습니다. 결국 사표를 쓰죠. 주먹밖에 쓸 줄 모르는 놈이 어디로 가게. 편의점 알바하시게요? 정신 차려 이 새끼야.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빈은 자신이 모셨던 회장님을 쳐버린 영태를 라이터! 당장이라도 밟아버리고 싶었지만 줄 조심해라. 그만두는 걸로 모든 상황을 종결하게 됩니다. 성빈이 운동하던 체육관. 관장님! 그 관장이 석준이었고 성빈은 자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 죄송합니다. 다시 싸우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됐어 임마. 이걸로 그냥 끝내. 성빈이 너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작은데 면접 보고 취업해. 안녕하십니까? 그러던 어느 날 석주는 약속된 여행을 준비하게 되고 성빈은 혼자가 된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불안했죠. 와이프랑 제주도 여행이나 다녀오려고. 이따가 2시간 뒤에 비행기 출발이야. 한번 혼자서 가게 좀 봐봐. 네. 언제 오시나요? 내가 오고 싶을 때? 그렇지만 성빈은 걱정했던 거와는 다르게 피크타임에도 무사히 소화하며 생각보다 빠르게 적응해 나갔고 확실히 이전보다는 사람 대하는 법을 점점 알게 됩니다. 평소처럼 준비하던 성빈은 웬 소음에 나가보는데요. 진짜 뒤지고 싶냐? 어? 돈이 있는데 줄 수가 없다고? 이건 진짜 안 돼. 교통비란 말이야. 이건 진짜 안 돼. 그때 그 학생을 보게 되고 지갑? 일진도 보게 되죠. 이 아저씨 여기서 또 보네? 너 저 꼰대한테 돈 갖다 바치냐? 저기 아저씨 그쪽 지갑이 아니라 내 지갑이고요. 그냥 가던 길 가세요. 싸우고 싶지 않은 성빈. 네. 맞아. 이 아저씨 그때 그 꼰대네. 죽인다 아주. 그 인상만 쓰던 고릴라 새끼. 고릴라 새끼. 성빈은 순간 참을 수 없는 분노에 주먹을 한번 뻗어보는데 전설의 라이터답게 일진 따윈 전혀 상대가 되지 않았죠. 그렇지만 정말 때릴 수 없던 성빈. 아 씨발 그냥 가시라고. 상상처럼은 아니게 생각을 해보게 되고 딱밤 정도는 괜찮겠지? 주먹이 아닌 딱밤으로 다소 약하게 매운맛을 보여주기로 합니다. 그렇게 도발했던 일진들은 도망치게 되고 나름 물리쳐줘서 뿌듯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아저씨 때문에 전 내일 진짜 죽었어요. 괜히 도와준 게 되려 미안하게 되죠. 서울의 한 구청 개발할 땅 문제로 진화를 찾은 이영태. 누구세요? 애들이 하도 일 처리를 못하길래. 아, 이영태님. 근데 어쩌죠? 사장님이 직접 오셔도 달라질 건 없는데. 땅 주인이 있어서 건축 허가를 내드릴 수 없습니다. 영태는 땅 주인을 찾고 싶어서 그럼 부탁 좀 하나 합시다. 그 땅 주인이 누군지 알려주면 되겠네. 진화를 지속적으로 찾아왔죠. 그리고 사람 붙여 스토킹하는 거 그만하세요. 영태가 귀찮은 진화. 식사 한번 합시다. 내가 제대로 대접 한번 해드릴게. 필요 없어요. 진화는 일전에 성빈을 영태 조직으로 생각해 감시당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인지 다 해주기 싫었죠. 또 봅시다. 아버지를 제끼고 회장 자리에 앉은 영태는 사업하는 모든 과정이 귀찮기만 했습니다. 야, 네 회장님. 부동산 쪽 다시 확인해봐. 땅 주인이 아예 팔 생각이 없다고. 그리고 진아에게 들었던 말이 생각났고 알아내와 이 새끼야. 그리고 아까 사무실에서 그년이 한 얘기 뭐야? 지들 쪽팔리게 애들 시켜서 스토킹했냐? 그런 적 없습니다. 공주병이야? 일단은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되죠. 가자. 퇴근 후 집으로 가던 진아. 그런 진아를 우연히 발견한 양치무리. 양치무리는 진아의 가는 길을 조심스럽게 따라가며 크게 한탕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울리는 벨소리에 놀라 숨게 되고 다시 확인할 땐 이미 늦은 상태였죠. 수민아, 누나 왔어. 무사히 집에 도착한 진아는 동생 주민을 찾고 집에 있었으면 대답 좀 해라. 그냥 좀 냅둬. 학교에서 그랬어? 문 좀 열어봐. 힘들어하는 주민이 매일 걱정됐는데 걔네 전화번호 뭐야? 다 숨겨놓고 보내버리라니까. 하루빨리 처리하고 싶었죠. 누나까지 그러지 마. 나 내 학교 찾아간다. 걔들도 엄청 맞았어. 맞았다고? 그게 도와준 건 아니지. 어찌됐건 그 일 때문에 더더 터진 거니까. 내 속이 다 시원하다. 지갑 사건을 들은 진아는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었고 무슨 포장마차야. 너 그 사람한테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했다며. 늦은 시간이지만 같이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성빈은 뜬금없이 찾아온 주민과 토킹 오해를 받던 진아를 보자 상황이 난감했고 그 아저씨? 같이 온 사람? 아는 사이? 처음 뵙는데? 당황한 두 사람은 모르는 척 넘어가죠. 그때 감사했습니다. 그래. 사장님, 그리고 진아는 네? 뭐가 제일 맛있어요? 다시 보니 성빈이 잘생겨 보였고 이 인연을 통해 성빈을 좀 더 알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 얼굴 미안하다.
진짜 괜찮아요. 그리고 순간 대우건설 사람이 아니라는 거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죠. 푹 빠진 진아. 야, 진짜 맛있었지? 누나. 몇 살일까? 30살? 누나. 누나 혹시 요즘 외로워? 뭐? 혹시 야, 아니거든? 그냥 다음날 생각할수록 아깝네. 진아를 놓쳐서 아쉬운 양치는 친한 동생에게 연락을 받는데 너 요즘 형한테 연락도 없고 뭐? 누구한테? 포장마차를 갔다가 털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아, 알았어 임마. 안녕하십니까 형님. 그리고 이들을 찾아온 안녕하십니까 형님. 베드로와 용호. 봐봐 이 새끼들. 내가 여기 있을 거라고 했냐 안 했냐. 야이 꼴통 새끼들아. 모여서 대회 나가게? 니네들만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엄연히 급 차이가 있는 조폭 형님이라 아유, 이 한심한 새끼들. 양치무리는 굽신거릴 수밖에 없었죠. 용호야 짜장면 보니까 나도 땡긴다. 형님, 저 요즘 비타민이 좀 부족해가 야채를 좀. 살이나 빼 이 새끼야. 베드로 형님 말씀 들었지? 다 살 뺀다. 사장님, 이민구 사장님, 우리가 이럴 사이가 아닌데 그죠? 영태는 하청업체 대표를 붙잡아왔고 무력으로 해결하는데 내가 회장이죠. 그럼 안 되지, 다 큰 성인끼리. 네 아버지 친구 이민구야. 누가 들으면 친한 줄 알겠네. 아버지 친구라 할지라도 자비 없이 조지면서 사업을 해결해왔죠. 사인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다는 아니지. 그리고 영태를 찾아온 또 한 사람. 수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 출소한 비밀 병기이자 고생 많았다. 영태의 왼팔. 가 기다려. 영태는 기분이 좋아졌고 하단은 잘나서 돼지우리 갖다 버려. 삭제시키죠. 좀 웃어요. 좀 있으면 우리 아버지 만날 텐데. 출소한 혁수는 사실 근본이 대우건설은 아니지만 나한테 인사 한번 없네. 대신 빵이 갔다 온 명분의 2인자 오른팔 따위인 밥으로 보였죠. 똥찜 먹고 싶어서 왔는데 되나요? 퇴근길에 일부러 들린 진아는 설렜고 똥집에 뭔 짓을 해야 이런 맛이 나요? 마약이라도 타는 거 아니에요? 전 한 번도 약을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개근지 다큐인지 구분을 못 하겠네? 성빈을 보다 보니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취업하려고 면접 연습을. 아 죄송해요 어떡해. 진아는 너무 재밌었고 아까 그런 얼굴로 면접 보면 면접관들 다 도망가겠어. 이렇게 웃어봐요. 구청을 뚫은 짬밥으로 노하우를 알려주게 되죠. 포장마차를 찾아온 양치무리. 너 인중. 친한 동생이 당했던 일진들이어서 지원을 나왔고 졸아서 튀었나 씨. 마침 성빈을 보게 됩니다. 고릴라 새끼입니다. 왜 이렇게 늦어요? 뭐가 문제냐? 성빈은 어이가 없었고 아저씨, 지금 상황 파악이 안 돼? 우리 애들 얼굴 다 장냈잖아. 이 정도까지 도발하면 어쩔 수 없었는데 아저씨가 우리 애들 폭행했잖아. 아이씨.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죠. 네 동생들 맞을 만한 짓 했어. 그만하자. 위협적인 공격이 들어오던 그때 박주민! 아저씨 지금처럼 행동하시면 주민이 학교 생활 힘들어져요. 잘하면 자살도 하겠는데? 진아와 주민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 그러니까 합의금으로 퉁치자. 양치의 조건대로 합의하며 이 상황을 끝내려 하죠. 맷집까지 겸비한 성빈은 이 정도 펀치력엔 크게 타격은 없어서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주민을 지킬 수 있다면 끝까지 참을 수 있었죠. 아저씨 포장마차 운영한다며? 아, 매주 나한테 한 30만 원씩 상납하는 걸로 하자. 금액은 정해지고 아, 그것만 해줘. 그러면 야 너희도 안 건들 거지? 성빈은 잘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내일이 월요일인가? 돈 준비해놔야겠다. 아, 가자. 무릎에 좀 더 힘을 빼시고요. 다시 해볼게요. 취미를 즐기던 영태. 땅주인 연락 잘 안 했습니다. 뭔 말인 줄 알지? 예, 회장. 그 구청 기집애 알아봤어? 딱히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영태는 땅 주인도 중요하지만 구청 담당자 진아 역시 관심 대상이었습니다. 매일 포장마차로 퇴근 도장을 찍는 진아. 나왔어요. 아저씨 얼굴이 왜 그래요? 이게 넘어졌구나. 네, 저 오늘은 주민이 심부름 때문에 왔어요. 네 바로 드릴게요. 아니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진아는 그저 성빈과 있는 게 좋았는데 사장님.
들이닥친 양치 때문에 분위기는 깨지고 성빈도 아무것도 모른 채 진아를 빨리 보내고 싶었죠. 혼자 오셨으면 같이 술 한잔 해요. 불쾌한 진아는 일어나고 다시 또 올게요. 성빈은 양치들이 진아를 보는 게 어딘가 이상했는데 하게 찾을 땐 안 보이더니. 바로 뒤쫓아 가보기로 합니다. 잠시 후 진아는 양치들의 습격에 당하는데 성빈의 빠른 대처로 더 큰 일은 면하게 되죠. 성빈은 주먹을 안 쓰기로 다짐은 했지만 자신의 사람을 건드렸다는 것은 조져버려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구해준 은인에게 도움을 주고 싶은 진아. 다쳤으니까 일단 들어와서 치료부터 해요. 빨리 들어오세요. 저 일단 옷부터 금방 갈아입고 올게요. 진아는 찢어진 의상부터 환복하는데 성빈은 그 사이 진아와 주민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둘러보게 됩니다. 성빈과 진아는 주민이 없는 사이 뜻깊은 밤을 보내죠. 다행히 팔에 있는 상처는 깊게 베이지 않았네요. 다음 날 마덕준 씨. 영태 조직은 땅 주인 집을 찾아왔는데 아이고 늙이야. 땅 주인이 하필 마석준이었죠. 저희 경찰인데요. 조사 좀 할 게 있어서요. 혹시 윗집에 사는 마석준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저기 저 삼거리 포장마차에서 장사하는 사람 아니요. 형님, 제가 만들어 드렸습니다. 양치 무리 중 한 명이 베드로에게 달려오고 어젯밤 있었던 일을 근데 어디 가려고? 보고하게 되는데 어떤 새끼한테 애들 지금 어디 있는데? 지금 둘 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애들 좀 먹을까요? 야, 네 형님. 그 새끼 지금 어딨냐? 열받은 베드로는 당장 그곳으로 같이 가게 됩니다. 여기서 뭐 하십니까? 이영태가 또 불질을 하고 시키디? 다 지난 일이니까 그만 잊으시고. 성빈은 왜 온 건지 의아했는데 이거 포장마차 마석준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랑 할 얘기가 좀 있는데. 네가 알아서 뭐하게. 왜인지는 몰라도 그냥 보기 싫었고 그냥 묻는 말에 대답 좀 하세요. 특성상 그냥 안 갈 게 뻔하기에 잠시 밖에 나갔다 오기로 하죠. 나가서 얘기하자. 거의 다 온 베드로. 나 간다고 소문난 거 아니냐? 형님! 저 새끼입니다. 쟤들은 뭐냐? 쟤 그때 포장마차 알바하던 놈 아닙니까? 저 걔 아니야? 이영태 오른팔? 아씨 어디서 봤는데? 잠시 멈추게 되죠. 꼭 이런 데서 말해야 되나? 너 많이 변했다. 열받은 성빈. 예전에 형님한테 불 붙이던 그 상식이 아닙니다. 성빈은 어쩔 수 없었고 좋게 마석준 위치는 알려주셔. 석준을 찾는 주둥이를 깨버리고 싶었죠. 좋게 말할 때 그냥 가라. 형님 해주니까 네가 아직도 뭐 좀 되는 줄 아냐? 너 이제 감도 없잖아. 어서 이빨 좀. 시작된 성빈의 분노. 형님 저 새끼를 주먹 좀 쓰는데요? 성빈의 모습을 본 베드로 똘마니는 순간 그날 일이 떠올랐고 저 새끼 생각났습니다. 저 새끼 저걸 라이터예요 라이터. 전설의 라이터라고 알게 된 이상 라이터가 왜 저기 있어? 더 이상 복수고 뭐고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빈은 손쉽게 대우건설 조직을 밟아버리죠. 온다. 야 시동 걸어. 정차한 차가 수상해 가보는 성빈. 성빈은 자주 오던 손님들인데 뭔가 꺼림직했고 조직원이면 가만둘 생각이 없었습니다. 저 이영태 똘만이냐? 탓에 전환하는 베드로와 용호. 아닙니다. 라이터 형님의 열렬한 팬입니다. 평생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양치무리의 복수는 없던 일이 돼버렸죠. 형님, 저희 애들 복수는 어디 감히 라이터 형님한테 뒤질라고? 아니, 형님. 보고를 받은 영태. 뭐 안에 되는 게 없어. 상식아. 상식이 있으면 말 좀 해봐. 왜 포장마차 주인한테 얻어 터졌는지. 영태는 어이없었고 주먹 좀 쓴다는 새끼들이. 그게 안 들립니다. 라이터가 있었습니다. 뜬금없이 라이터? 자기 주변 사람이라고 건들면 다 죽여버리. 최성빈이가 성빈의 소식을 포장마차에? 듣자 재밌었죠. 조직에서 나가더니 기껏 타고 있는 게 포장마차 알바야? 마석준의 위치 알고 있는 사람이 라이터밖에 없으니까 애들 데리고 가서 조지겠습니다, 회장님. 아니야. 애들 시켜 좀 알아봐.
2인자 상식은 혁수가 거슬렸고 형님 바꾸 다니세요? 근본 없는 애가 뒤지려고. 라이터인지 뭔지 내가 한번 박살내보고 싶었는데 기어오르니 담그고 싶었죠. 조만간 제가 잘 처리해드릴게요. 존나 기어오르네. 애들 시켜서 최성빈이 약 좀 잡아와. 데이트를 하기로 약속 잡은 성빈과 진아. 아저씨! 치료의 밤 이후 두 사람은 여러 형태로 대화를 많이 나눴죠. 영태 조직은 생각보다 빠르게 성빈의 약점을 찾습니다. 이후 서로 마음을 확인한 성빈과 진아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죠. 너희들 뭐냐? 검은색 마스크 뭔데? 무슨 꺼먹대지야? 이 직업에서 이런 게 기본입니다. 요즘 사람들 아주 예민합니다. 성빈은 베드로의 지원을 받아주기로 하고 이 정도는 돼야 음식을 좀 한다고 할 수가 있지. 당분간 사랑에 집중해보려고 했는데 혹시 아닙니다. 애들은 그냥 팬클럽입니다. 형님의 상남자 포스에 반해 지금은 봉사활동 중입니다. 인사 한번 어떻게 받겠습니다, 형수님. 왠지 모르게 대우건설의 공기가 느껴졌죠. 진짜 괜찮아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에이, 저한테 무슨 일 생기면 경찰보다 아저씨한테 먼저 연락할게요. 그럼 이따 집에 도착해서 연락할게요. 성빈은 그렇게 진아를 보내고 마감 준비 전 수고한 애들과 한잔 하려는데 베드로가 이렇게까지 충성하는 모습에 또 한 번 의심하죠. 근데 형수님은 어디서 만나신 겁니까? 여기서 만났다. 며칠 전 대우건설이 찾아온 것도 그렇고 바로 짚고 넘어가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너희들은 날 어떻게 알고 있는 거냐? 대우건설. 그러니까 내 얼굴을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인지 죄송합니다 형님. 그냥 돈 받고 하는 경영이라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수정파에서 친 게 아니고? 삼정 스폰서가 사주한 거라고 들었는데. 거긴 대우건설 하청업체인데. 의심은 금방 풀리고 이영태? 맞습니다, 이영태. 분명 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던 그때 걸려온 한 통의 전화. 2시간 전쯤에 집에 간다고 나갔는데? 집에 안 들어왔다는 주민의 연락이었고 무슨 일 있으면 발렸죠. 다급한 성빈은 바로 뛰쳐나가게 됩니다. 복수전을 위해 다가오는 일진들. 성빈은 가는 길에 딱 마주치게 되는데 지금 딱 아저씨 만나러 가는 길인데. 너희들이랑 장난칠 시간 없다. 공인해제된 이상 이 아저씨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네. 비키라 했다. 우리 형들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가시려고. 야, 이 새끼 족쳐. 더 이상 말로는 하고 싶지 않았고 앞길을 막는다면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밟아주게 됩니다. 한 대도 맞지 않고 일진 6을 때려눕힌 성빈. 아저씨가 참 욕해줄게. 이들에겐 자비란 없었고 아주 얼굴도 들지 못하게 박살내버립니다. 의사천형 누군지 알아? 조폭 조망이야. 알았어. 엉아가 알아서 할게. 진아를 가로챈 영태는 성빈을 잡을 기회를 만들게 되고 성빈은 진아를 찾던 중 전화를 받게 되죠. 최성빈이! 이영태? 네가 데려가냐? 영태 목소리에 더 분노한 성빈. 성빈은 이영태 짓인 걸 알게 되자 참을 수 없었죠. 화가 좀 많이 나셨나 봐. 나도 좀 화가 많이 나는 거 말이야. 뭐 그럼 일단 만나서 얘기하자. 우리의 옛 추억이 담긴 거기로 와. 소중한 사람을 다시 찾고 싶은 성빈. 성빈은 내려놓았던 마음을 다시 꺼내며 넘버 3로 올라갈 수 있었던 라이터를 다시 개봉하게 되고 다시 한번 전설을 써내려갈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아니 그러길래 내가 식사 한번 하자고 했잖아. 내 거 되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이게. 묘한 인연으로 다시 만난 두 사람. 풀어줘 이 원숭이 새끼야! 살고 싶으면 줘요. 영태는 진아가 있는 한 거의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때마침 성빈의 도착 소식에 관전을 하러 향하게 됩니다. 진아 역시 성빈이 와주길 바랬지만 크게 안 다치길 바랬고 성빈은 자신의 여자를 건드린 대가를 보여주기 위해 오늘 밤만큼은 모조리 씹어먹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만난 대우건설 조직. 지가 아무리 라이터라고 해도 씨발 이건 못 이길걸? 더 많아진 숫자의 성빈은 잠시 생각하는 척하지만 몇 명이 들이대도 그건 전혀 상관없었죠. 순조롭게 한 명씩 조지던 성빈. 적당히 합시다. 진아 어딨냐? 성빈은 이대로 밀고 싶었는데 한순간 방심하다가 예상과는 다르게 상황이 흘러갔죠.
성빈은 현재 졌어도 지나만큼은 포기할 수 없었는데 어쩔 수 없이 딜을 해야만 했습니다. 아 이게 무슨 꼴이야. 여기서 뭐 하십니까? 마침 복귀한 석준은 싫어. 또 질문은 내가 먼저 하는 거지. 대우건설 연락에 마석준 어딨냐? 박진아 어딨냐고! 위기인 걸 직감했죠. 아직 소리칠 힘이 남아있어? 전설의 라이트하구만 해. 야 근데 성민아 세상 사는 게 다 영화 같지가 않아. 싫어 안 풀어줘라. 시키는데 성빈은 딜을 하게 되고 마석준 어딨냐? 뭐 좀 받아낼 게 있어서. 어딨냐고. 희망이 없던 그때 성빈아! 아이 깜짝아! 이씨! 과장님? 괜찮냐? 저 아저씨가 마석준이야? 전설의 복서 마석준이 도와주러 오게 됩니다. 성빈보다 더 주먹을 안 쓰기로 다짐했던 석준은 성빈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사람을 건드린 애들을 박살내고 싶었고 맷집까지 탱커여서 급이 다른 무서움을 보여줍니다. 성빈은 기회를 틈타 지나가 있는 쪽으로 가게 되고 이곳에서 비밀병기 혁수를 만나게 되는데 생각보다 막강한 실력에 고전하게 되죠. 그렇게 밀리던 성빈은 쓰러뜨릴 단 하나의 방법을 생각하는데 바로 라이터. 우주의 힘을 모아 날리는 필살의 펀치. 그렇게 성빈은 혁수까지 쓰러뜨립니다. 이제 남은 건 이영태 하나. 그런데 영태의 기습 찌르기에 당하게 되고 또 위기가 온 것 같았지만 진아의 얼굴을 본 이상 온 힘을 모아 반드시 구출해야만 했죠. 성빈은 전설을 또 쓰게 됩니다. 괜찮아요? 다시 일상을 찾은 포장마차. 운영은 다시 활발해지고 더 이상의 아픔은 없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기적같이 성빈이 마무리를 하죠. 어떻게 됐어? 붙었습니다. 이렇게 대우건설과의 사투는 끝이 나게 됩니다. 네, 아버지. 네, 알겠습니다. 영태와 일진짱은 사촌이었는데 하필이면 작은아버지가 그렇게 됐습니다. 아 누군지 아시잖아요. 한국에 언제 오십니까? 쌉 고수 싸움 천재였죠.